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매니저TV 11월 27일 금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겨울에 주말에 일요일에 마지막 밤은 아니죠. 11월에 이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그러한 일요일 저녁입니다. 많은 생각과 그리고 다음 주는 또 어떤 모습으로 주식시장이 우리에게 고개를 내밀지 인사를 할지 많은 생각들이 잠기게 하는 그런 저녁이죠. 일단 산타가 휴식에 들어갈 가능성, 미국 시장을 이야기하죠. 산타가 너무 많이 빠르게 달려왔기 때문에 휴식이 좀 필요하다. 국내 주식시장은 11월 30일 PCE 물가지수에 크게 방향성이 정해질 가능성, 또 올 초 다양한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죠. 이러한 지표와 그 다음에 내년에 대한 기대감, 여기 하나 빠졌는데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어떤 모습으로 시장에 들어올지 막 섞여 있는 그러한 11월의 마지막 한 주가 시작되는 아침입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이 국내 수급을 다 잡아먹는 그런 상황. 국내는 이제 공매도 금지라는 어떤 보이지 않는 블락이 탁 들어오면서 모든 수급을 다 꼬여버리겠죠. 그래서 개인 투자가들이 연말에 다가갈수록 주가가 오르면서 자기들의 물렸던 것들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니까 많이 이제 환매를 하는 상황이고, 이 틈을 타서 외국인들이 삐죽고 들어가서 자기들이 물량 사고 싶은 물량을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시장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럼 외국인이 산다는 것은 내년에 대한 1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는 이야기로 뒤집을 수가 있는데, 과연 왜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주식을 많이 사는 건지, 여기에는 제가 가장 큰 중요한 경제 그 키포인트로 보는 게 환율이라 그랬죠. 환율이 1,300원대로 다시 올라가 버렸는데, 혹시 환율이 추가로 강세로 돌아서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섞여 있는 건지,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이 막 비빔밥처럼 섞이고 주식시장은 온갖 잡주들이 횡행하는 그러한 예측하기 힘든 그런 어려운 시장이 펼쳐진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금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첫 번째 우리의 퀘스천은 산타넬리는 지속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죠. 과연 산타넬리는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최근 미국과 한국의 서로 코딜레이션이 많이 흐트러진 상황이고, 미국이 강하게 상승하는 반면 한국 시장은 어리버리하게 약하게 상승하는데, 이러한 산타넬리 강도 차이에서 오는 그 소외감, 이 문제가 과연 이번 주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따라서 미국과 한국의 산타넬리를 분리해서 봐야 된다는 시각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따라서 미국과 한국의 현재 상황, 그리고 산타넬리를 받아들이는 모습, 그리고 향후에 산타넬리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한번 분리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한번 봅시다. 미국은 산타넬리를 즐기되 테러도 생각해야 할 시점에 다다른 것 같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의외로 산타넬리가 빨리 왔죠. 좀 쉬어갈 가능성. 올해 미국 증시는 S&P 500 기준으로 지금 4,559, 11월 24일 기준으로 올라와 있는데, 산타넬리가 빨리 찾아오면서 먼저 상승이 나타났죠. 이제는 올해 7월의 고점인 4,589에 거의 다 달았다. 이걸 목전에 두고 있는데, 전고점까지 주가가 왔을 때 과연 미국 주식시장은 어떤 모습으로 반응할 건지, 뚫고 올라갈 건지, 옆으로 길 건지, 아니면 밑으로 빠질 건지,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뚫고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옆으로 횡보 내지 살짝 조정을 받을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둬야 된다. 10월 CPI가 확인되고 연준이 더 이상 금리를 올릴 수 없을 거라는 시장 해석이 확산되고, 내년 금리 인하 단행 시점이 5월에서 3월로 또 앞당겨진다. 4월이다 5월이다 별abel 생각이 많은데, 이러한 이야기가 되면서 선반영이 되면서 산타넬리가 빨리 왔죠. 30일 발표될 10월 PCE 근원 물가, PCE 물가지수, PCE 가격지수, 그런 물가가 함께 시장이 어떻게 볼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PCE 물가는 3.1%, 근원은 3.5, 이 정도 이상을 하고 있죠. 따라서 전월은 3.4, 3.7이었는데
혹시 YOY로 3.0을 찍거나 운 좋아서 2.9를 찍을 가능성, 또 근원이 3.7에서 3.5인데 3.3까지 빠질 가능성,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월보다는 확실히 낮아질 것은 우리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0월 CPI를 전철을 따라 오늘 전월보다 오름폭을 줄여나갈 것으로 보이며 이는 추가 금리 상승의 빌미로 작동할 가능성도 있다. 추가 상승의 빌미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낮아진다면 주가는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현재 미국 증시에서 찾아온 산타넬리는 금융여건 긴축화란을 통해 7월 고점을 넘겨 4,700가까지 지수로도 밀어올릴 것으로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4,500이 꼭대기인데 이걸 뛰어넘어 4,700까지도 밀어올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찾아온 산타넬리라는 특성상 넬리 기간보다는 목표 지수를 통해 차익 실현의 시점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한다. 추가로 더 올라오면 올라갈수록 좀 미국에 투자했던 비중을 좀 줄이자, 이익을 실현하자. 간단히 표현하면 그렇게 볼 수 있죠. S&P 500 지수가 4,700 목전까지 추가 상승하는 산타넬리 후반부를 미국 자산 비중을 줄이는 계기로 삼아야 하는 의견도 존재하나 또 반면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업계에서는 제기 중이어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일단 4,700, 4,600을 넘었으면 줄여야 된다. 내년 미국 대선 일정까지 미국 증시의 큰 방향성은 우상향할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를 하죠. 하지만 바로 우상향하진 않을 것이 좀 쉬었다 가고 살짝 밀렸다 다시 올라가고 이러한 상황이 될 것이다. 단기적으로 올해 연말 산타넬리의 피크아웃 이후 내년 2월까지 좀 쉬어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올라올수록 좀 줄이고 대비를 하자. 이게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약 2, 3개월간 지지부진함을 견디지 못할 투자라면 산타넬리 후반에 차익 실현을 강력히 추천을 한다. 나스닥도 전고점 14,446에 거의 도달했죠. 그 위에 고점이 16,000인데 이건 내년 선거 전까지 야금야금 올라갈 것이다. 바로 가지는 않겠지만 좀 쉬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자, 그러면 매그니피션트 7이 지금까지 산타넬리의 핵심이고 미국 주식시장을 다른 나라와 차별화를 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이다. 따라서 매그니피션트 7 중에서 지금 살짝 힘들어하는 게 엔비디아죠. 엔비디아가 살짝 힘들어하고 나머지들은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는 상황인데 가서 가장 선두권에 갔던 종목이 살짝 꺾였다기 표현보다는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매그니피션트 7도 당분간 이른 산타넬리가 와서 연말로 갈수록 좀 쉬어갈 가능성, 그러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인데 내년 1, 2월까지 쉬어갈 가능성보다는 12월, 1월 정도 2달 정도는 쉬어갈 가능성에 좀 대비를 해야 될 게 아닌가. 미국의 산타넬리에 대한 제 생각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전형적인 박스권 트레이딩을 해라. 230달러에서 270달러 사이 박스권 트레이딩 시각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 지금은 지속 보유해야 되죠. 11월 30일 사이버 트럭 데이를 기점으로 이게 선반영되면 주가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미국 테슬라 사이버 트럭 데이를 대비해서 테슬라는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 따라서 한국 4680 배터리 업체인 LG엔솔, 삼성 SDI와 연계해서 테슬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230에서 260달러 사이에 박스권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우리 엔비디아 한번 봅시다. 3분기 실적 발표가 독이 됐죠. 네, 결국 피크아웃에 대한 다양한 의견, 특히 중국 시장에서의 고전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쉬어가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바닥을 400달러 이하로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450이 깨지면 사야 된다. 450에서 위에는 600 정도로 본다. 이렇게 보고 450이 깨지면 또 강하게 사 들어가는 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때가 많이 탔다는 표현을 참 제가 많이 하는데, 때가 많이 탔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향후에는 어떻게 될 것 같다 숫자적으로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입에 회자될 때가 때가 탔다고 그러는데, 그럴 때는 모두 박스권에 갇힙니다. 다 박스권에 갇히죠. 테슬라도 엔비디아도 에코프로 BM도 때가 많이 타면 다 박스권에 갇힙니다. 그래서 오히려 박스권 안에서 트레이딩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엔비디아도 이제 봐야 될 것 같다. 단기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저는 엔비디아 맥스를 600달러 정도 봅니다. 바닥은 450달러 이 정도 보시고 플레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50달러에서 600달러, 500달러 위에 600달러까지 보고 플레이를 하시라. 이렇게 조언을 해드립니다. 자, 미국의 산타안드레아는 10월 CPI가 내려가면서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됐죠. 거기다 우호적인 발언이 있으면서 FOMC 의장의 우호적인 발언이 있으면서 산타안드레아가 생각보다 빨리 오면서 많이 올랐다. 따라서 지금은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지만 오를 때마다 좀 줄여주자. 이렇게 단순하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한국의 산타안드레아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부분이 또 우리에게는 중요한 투자 키포인트죠. 코스피가 2500선을 근접을 했고 2500선을 깨졌다 지켰다는데 좀 바닥을 지키는 것 같아요. 코스닥은 800선에 안착을 했습니다. 시장 변동성도 완만해지고 있죠. 20포인트를 돌파했던 V 코스피 변동성 지수는 15포인트까지 지수 15선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완연한 초강세는 아니지만 강보합 장세가 이어지는 중이죠. S&P 500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22년 역사적 고점인 4,818포인트를 5% 남겨두고 있다. 따라서 국내 증시는 추가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판단이 된다. 미국과 연동성이 좀 높아지기 때문에 그동안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던 금리가 하락했고 실적 선행지표인 수출도 11월에 들어서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다. YOY로 플러스 2% 정도 올랐죠. 11월 10일 기준으로. 작은 스몰 산타안드레아가 지속되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새로운 주도 테마주를 모색해야 될 그런 변화의 시점에 이르렀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수급의 주체가 됐던 개인에서 수급이 기관으로 외국인으로 넘어갔다는 거죠. 기관도 아니고 외국인, 개인에서 외국인. 따라서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이유, 좋아하는 종목, 언제까지 좋아할 것인가, 이 3단계의 기본적인 논리적 추론을 가지고 한국 주식시장에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국내 주식시장에서 색깔 변화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대표적인 게 수급의 주체가 바뀌었다. 예, 그 이야기를 꼭 하는 거죠. 네. 따라서 대표적인 추천 선호 섹터는 외국인이 좋아하는 추천 선호 섹터는 강력한 실전 모멘텀으로 작용할 턴어라운드 기업들, 테마의 확산 구간으로 접어들 테마, AI와 소부장, 기존의 HBM 핵심주였던 한미반도체에서 이제 다른 종목으로 이제 확산이 되는 거죠. 네,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AI도 마찬가지고 마지막으로 모빌리티 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될 자율주행 이 세 개 분야가 가장 외국인들이 좋아하고 내년에 대한 성장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여기에 로봇, 자동차, 헬스케어 이 세 종목 정도를 추가해서 한 6개 종목 정도를 가지면 될 것 같다. 여기에 이제 가장 핵심은 반도체하고 HBM인데 좀 쉬어가야 될 것 같다. 네. 특히 HBM 관련주들은 엔비디아와 마찬가지로 때가 너무 많이 탔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왔다. 하지만 먹을 것은 좀 남아는 있죠. 제가 계속 한미반도체는 6만원에서 맥스는 7만원일 것이다. 한 번은 7만원을 찍을 것이다. 머리가 남아있죠. 7만원 오면 다 팔고 한미반도체는 비워라. 그럴 때 이제 관련된 하나마이크론, 이오테크닉스 이런 종목도 다 함께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대신 이 돈을 가지고 이제 전공정 쪽들 반도체, 그 다음에 언디바이스 AI 쪽 이런 종목 쪽으로 좀 바꿔 타야 될 것 같다. 언디바이스 AI가 이제 핵심인데 이 종목의 수혜주를 찾기가 참 어려웠다. 일단 이 하드웨어적인 EUV 공정에 관련된 종목들이 언디바이스 AI 쪽의 수혜주이다. 그리고 외국 기업에는 퀄컴이 좋아 보이더라. 이것은 제가 어제 스터디 모임에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개인 주도 마켓이 일단락됐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시장의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 네, 개인들은 팔고 외국인들은 사는 모습. 따라서 외국인들의 수급을 지속적으로 봐야 되는데 외국인은 계속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대형 우량주만 사는데 이거 가지고는 주가가 오르지는 않죠. 따라서 개별 종목, 중소형 종목, 코스닥 종목에서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사고 있는 종목을 골라내서 선별해서 함께 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외국인 산타안드레아는 이미 선반영이 돼서 많이 올라왔다. 추가로 올라올수록 줄이자. 한국은 산타안드레아를 주관하는 사람의 방향이 수급이 달라졌다. 개인에서 외국인으로 변했다. 외국인이 좋아하는 쪽으로 관심을 갖고 그들이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살 건지 무엇을 사는지에 대한 논리적 추론을 가지고 분석을 해라. 그렇죠. 그래서 AI,
뭐 자율주행, 턴어라운드 기업, 그 다음에 반도체 중에서 HBM을 제외한 것들, 뭐 자율 로봇, 뭐 이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제약바이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금리 인하가 연말과 내년 초에 가장 큰 화두인데 금리 인하에 대한 자신만의 정확한 뷰가 필요하다. 정말 금리 인하를 시장에서 외치는 내년 5월에 할 것인가, 한 번 할 것인가, 몇 번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기 자신의 뷰를 정확히 갖지 않으면 시장이 떠나려고 한다. 그리고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감일 때 오르고 막상 인하를 하면 팔아야죠. 다시 한번 기대감일 때는 사고 막상 인하를 하면 팔아야 된다. 그렇다면 내년 5월 정도에 금리 인하를 한다면 5월까지는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다. 크게 우상향으로 V자로 끌고 갈 것 같지 않지만 그렇다고 나쁠 것 같지 않다. 이 기본 스탠스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들 금리 인하가 내년 5월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논리도 있어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하는 QT와 연계해서 생각합니다. QT라는 것은 돈을 줄이는, 축소하는 미국 FOMC의 활동을 전략을 이야기하는데 이 QT와 연계해서 생각해야 된다. 물가 안정과 실업률 상승으로 인해서 2024년 미국의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중이다. 금리 선물로 기준으로 할 때 5월부터 금리 인하 가능성을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다. 금리 선물을 기준으로 하면 24년 2분기부터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경우 2025년 1월까지 약 4차례 금리 인하 100bp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빠르게 위축될 가능성이 포함되는 그러한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반면에 패드 금리에 민감한 2년짜리 국채 수익률은 여전히 4.9%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드 금리송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시장은 점도표를 기준으로 2023년과 2024년 12월 2년 국채 수익률 각각 4.87, 3.9로 예상을 하고 있다. 내년에는 100bp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기존에 나왔던 점도표에 11월 점도표에 따르면 24년 3분기, 24년 4분기 각각 25bp 두 번밖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다는 가정이 포함된 거죠. 따라서 금리 선물이 조기 금리를 예상하는 것과 달리 2년 국채 수익률은 24년 3분기부터 완만한 금리 인하를 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시장 생각과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시장은 내년에 4번 금리 인하, 그런데 지금 2년짜리 국채금리 속에서는 내년 하반기 2번, 서로 이렇게 생각이 다르다.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앞에서 일부 똑똑한 사람들은 미국 금리 인하는 QT 진행과 함께 연계해서 봐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 미국의 QT 대체 돈을 축소하는 움직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는 게 더 당연한 이치죠. 2022년 6월부터 국채와 CMBS, 그러니까 모기지 채권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미국 QT는 현재 US 달러로 1.2조 달러를 줄였다. 8.5조에서 7.3조로 감소가 이루어졌죠. QT를 시작할 당시 3개월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으나 기본적으로 매월 US 달러로 950억 불, 국채 650억과 CMBS 300억 불 기준으로 두 개 합쳐 950억 불 줄이기로 했는데 평균적으로 667억 달러에 그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 원래 950억 달러를 줄여야 되는데 667억 달러밖에 줄이지 않았다는 거죠. 생각보다도 QT가 약하게 진행되고 있다. 23년 11월 QT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매월 US 달러로 950억 불에 달하는 QT가 진행되더라도 2023년 6월 국채하고 CMBS 보유 금액은 6.6조에 이를 정도로 여전히 보유 국채가 비율이 높은 상황이죠.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도 QT의 강도가 크진 않다. 이런 까닭에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막연한 기대보다는 QT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현실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QT가 확실히 진행이 돼서 좀 줄어져야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을 할 때 함께 둘이 플러스가 돼서 효과가 나지 않겠습니까? 금리를 인하를 했는데 계속 상한을 해버리면 이것도 또 시중 자금을 끌어들이기 때문에 서로 반대로 어긋난다면 안 된다. 따라서 금리 인하 시기와
QT를 멈추고 그만두었을 때 이 시기를 맞춰야 된다는 거죠. 상당히 논리적인 이야기입니다. 올 12월 FOMC에서 페드가 금리 인하의 전향적인 스탠스로 전환할 경우 금융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페드의 스탠스를 고려하면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중함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조기 금리 인하는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 심리가 다소 과하다는 느낌이 든다. 따라서 2024년 내년 2분기부터 금리를 인하하려면 올 12월 FOMC에서 점도표 하향 조정이 먼저 필요하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먼저 FOMC 시각이 변화된다. 현재 상황에서 점도표 하향 조정은 곧바로 피봇을 의미할 수 있다. 최근 물가 하향과 실업률 상승이 진행되고 있으나 이것이 곧바로 조기금리 인하로 갈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최근 물가 둔화에도 아직까지 FRB가 원하는 수준과 거리가 있다는 점과 실업률 상승 추세적인 것보다는 계절적 요인이 더 크기 때문에 실제적인 퀄리티 있는 실업률 상승은 아니다는 거죠. 미국의 긴축 정책이 금리 인상과 더불어 양적 축소와 병행되고 있다는 점도 금리 인하 시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다. 앞에서 이야기를 했죠. 따라서 2016년에서 18년 사이 국면에서 QT가 병행되었을 때 2019년 7월 금리 인상을 시작하면서 QT도 마무리가 됐기 때문이다. 금리 인하로 인한 유동성 증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QT가 중단되어야 한다. 근데 지금 미국 상황은 아직도 줄여야 될 국채 물량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950억 달러씩 더 많이 줄이기는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QT가 멈추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 오히려 3분기 이후 4분기부터나 가능하지 않겠나 내년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상당히 의미 있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2022년 6월 이후에 QT는 약 1.2조밖에 줄지 않았는 거죠. 네, 좀 더 줄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가장 중요한 게 PC 물가지수죠. 11월 30일 앞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코어 CPI가 3.5 YY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2020년 1분기를 정점으로 미국 기업들이 구인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에서 실업률이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구인율도 하락하고 실업률도 올라가고 있다. 구인율 둔화와 실업률 상승은 인근 상승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 그러면 PC 물가지수가 하락하는 것은 자명한데 이제 꺾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좀 더 트렌드를 지켜봐야 된다. 물론 최근 실업률 상승은 8월 졸업 시즌에 따른 경제활동 인구 증가와 10월 농업 부분의 취업자 수 감소로 인한 계절적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퀄리티적 면에서는 좀 더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계절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실업률 상승은. 그래서 YY 기준으로 지난달에 3.4였는데 3.1, 코어 CPI 기준으로 3.7에서 3.5 이렇게 내려갈 것은 확실합니다. 이것보다 더 많이 내려간다면 시장은 서프라이즈가 나타날 확률이 높아 보인다. 그때는 주가 상승이 한 번 더 있을 거로 보이는 거죠. 그 이외에도 이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제 대만 선거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대만에서 이제 중국과 친중국 쪽의 그 후보가 중립당하고 이제 서로 연정을 해서 친미국의 후보를 이기고 있었는데 뭔가 배신과 배반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상당히 꼬여가는 게 대만의 선거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 선거가 있으니까 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정책 변화, 시장에 사람들을 꼬드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따라서 어떤 분들은 이럴 때는 차라리 선거 관련주를 사라, 개인 관련주를 사라, 한모 씨, 이재명 모 씨 뭐 이런 것들을 관련주를 사라 이런 건데 저는 이제 정치주는 거의 손을 안 대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 잡고 이런 데 쫓아가면 정통적인 주식을 하지 못합니다. 거기에 맞들이면 리딩방에 맞들이면 자기의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리딩방에 한번 삐끗하면 빠져나오지도 못하는 거죠. 리딩방의 단점이 그겁니다. 자기의 생각을 마비시키는 가장 더러운 짓이 리딩방을 추구하는 것이 따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리딩방에 있는 종목들을 보면 스스로 분석을 해서 자기 확신이 드는 것을 골라내는 와이즈함도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번 주 결론 한번 봅시다. 12월 FOMC 회의를 앞두고 발표되는 PC 가격지수와 정기 동향보고서 베이지북을 통해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한국의 산타넬리 상승 강도가 이번 주에도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강도가 좀 낮아지고 미국은 산타넬리의 막반에 와 있기 때문에 이익을 실현하는 물량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한국은 좀 차별화가 될 것 같다. 수급에서 변화가 생겼다는 거죠. 현재 한국 시장 온갖 잡주와 코스닥 코스피 인덱스 신규 편입 종목, 일부 로봇 종목, AI 관련주, 의료 AI, 언어 모델 출현 관련주, 자율주행 관련주, 그 다음에 일부 제약 바이오주들 이런 것들이 막 섞여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추려라. 그래서 HBM은 이제 바닥에 온 것 같아. 단기 조정에서 지금에서 다시 추가해서 좀 올라가면 여기서 10% 정도 올라면 팔아서 자율주행이나 그렇죠. 자율주행이나 로봇 관련주도 이미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치고 나오니까 그 바닥에 있는 SPG, 뉴로메카, SP비텍 이런 쪽으로 좀 뿌려서 분산 투자를 해주는 것도 필요한 것 같다. 그 다음에 내년에 AI죠. AI 중에서 하드웨어는 EUV 관련주들, 디바이스 온 AI 관련주들, 그 다음 퀄컴 같은 미국의 관련주들, 이런 주들이 좋아 보이죠. 언어 모델 관련주들은 마음 AI, 코난 테크놀로지 뭐 여러 가지가 있고, 다음에 오픈 에지 테크놀로지, 다음에 뷰노와 같은 JLK 같은 의료 AI주들 이런 종목들도 봐야 되는 거죠. 자율주행 관련주들, 그렇죠? 텔레칩스 뭐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12월까지는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떤 포트폴리오를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크게 차이가 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번 주 제가 추천한 종목은 코스피 200 신규 편입 종목, 세아베스틸, TCC스, 사마알륨, HD 현대일렉트릭, KG 모빌리티, 영업무역, 덴티움. 요즘 살만한 건 덴티움, 현대일렉트릭 뭐 이런 종목들은 사마알륨이 뭐 살만하죠. 코스닥 150의 신규 편입 SPG, 그렇죠? SPG, JO, 윈텍, 프로텍, 엠노, 그렇죠? 셀바스 AI, 큐렉소, 아이센스, 보로노이, 누운인, 이건 다 살만합니다. 그렇죠? 네, 뷰노도 좋아 보입니다. 칩셋 미디어, 자율주행,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언 디바이스 AI 수혜주, 기가비스, 이 반도체 기판 자동 검사 장비죠. LS 전선 아시아, 곧 있으면 히토류 이야기가 우리나라 베트남 히토류 개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LS 전선 아시아도 좋아 보입니다. 레뷰 코퍼레이션, 뭐 여러분이 잘 알지 못한 종목 중에서 글로벌 인플루언스를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마케팅 플랫폼인데 레뷰 코퍼레이션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한번 쭉 보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또 분석을 해서 포트폴리오에 넣어서 연말까지 한번 잘 견디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산타넬리 미국은 어떤 모습, 한국은 어떤 모습, 또 이번 주는 어떤 종목을 체크하고 어떤 포인트를 체크하고 어떤 종목에 투자할 것인가 이렇게 큰 네 가지를 나눠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보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종목에 대해서 상담이 필요하신 이런 분들 많죠.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본과 기초를 잘 갈고 닦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연말 따스하게 함께 합시다. 여러분 초청합니다. 꼭 와서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네, 즐거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도 승리하시고 우리 카페 많이 방문해서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화요일 아침에 뵙겠습니다.